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내일 집회는 합법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법안들의 문제점,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보장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종로 조계사에 피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님,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면서 오늘로 단식 5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화로 한 위원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팟짱에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네, 자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 전국에서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참 상황이 너무 엄혹해서 쉽게 연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로 5일째, 닷새째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단식을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게 조계사들한테 조계사 신도들한테 폭행 당하시고 바로 단식을 결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단식을 지금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제가 좀 굶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지금은 단순한 신도들한테 당해서만 시작한 건 아니고요. 백남기 어르신 쾌유 문제, 또 민주주의 후퇴 문제, 또 노동개혁은 또 반드시 막아야 될 과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로부터 좀 더 강건한 마음을 좀 되새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고요.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세상에 많은 민중들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민주주의 후퇴 문제, 노동개혁 문제,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강건한 마음을 되새기고 또 민중들이 함께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단식을 결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신도들에게 민주노총 위원장이 옷이 다 찢기는 등의 폭력을 당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당일 좀 어떠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중앙신도의 회장님들이나 회장단들이 왔다 가셨고 여러 가지로 화쟁이에서 입장을 내주시고 사실상
일부 대표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신도의 일부의 상황들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쪽에 질들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굉장히 살기가 넘치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참 이렇게 그분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었고 그것을 바라본 제 입장은 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살기 넘치는 상황이었고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심경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계사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6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6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 위원장님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6일까지 이렇게 날짜로 정한 바는 없고요. 네. 하여튼 제가 혼자 몸으로 지금 와 있지만 사실 경각에 달린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어떻게든지 지키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본질의 문제가 지금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여기 들어온 목적들이 해소됐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이고 그 밖에 6일간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거나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현안들을 좀 여쭐게요. 법원이 우선 내일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차 총궐기 오고 나서 정말 민주노총을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을 자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지금 소환과 조사 대상자를 넓혀가면서 완전히 이건 유신의 부활이자 공포 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그날 13만의 민중들이 왜 서울로 모였는지에 대한 그 목소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보수 언론들은 침묵한 채 사실상 차벽과 물대포의 마지막 저항을 하는 이것을 폭력으로만 내도했던 시간들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경찰의 정말 초헌법적 발상들이 결국 법원에 의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서
뭐 다행스럽게 집회가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정권의 불만 세력이라고 해서 그 목소리가 제어당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이 지금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회는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지금 후퇴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아무리 정권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세력의 목소리를 제어하거나 그 목소리 자체를 아예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내일 집회는 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 집회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집회 어떤 방향으로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집회에는 각 농민과 노동자, 빈민, 청년 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전체를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과정을 갖는 집회의 상이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과정 속에서도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상 차벽으로 너무 과하게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 저의 근원을 제공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그날 상황을 유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다 시청 광장에 모일 생각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이 시대의 노동개혁과 민주주의 후퇴,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잘못된 세상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 같이 동질감을 확인하고 서울대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어르신의 쾌유를 빌려 가는 그런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조는 사실상 정권이 공무원을 불법이라 하고 그것을 갖다가 1년 이상의 실형을 더 주겠다라는 겁박까지 하고 있는데 공명이 그러면 우리는 가면이라도 쓰고 조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과연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정말 코미디 같은 지금 탄압, 국민을 IS로 규정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염동설안에 물도표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쟁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나가는 그런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진 과정에서의 또 다른 마찰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뭐 경찰이 뭐 길을 터준다면 인도로 행진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뭐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한 행진은 허가가 날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코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지금 통로를 차단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폭력을 애초에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다 열어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당일 집회에서 그 청와대로 가라 이 발언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게 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됐었는데요. 이 발언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지금 점점 공안 통치로 가고 있고 민생 파탄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금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를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걸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갖가지 사항들을 다 지금 폐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청와대에 이런 잘못을 갖다가 따지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청와대 앞마당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실상 실체적 목표는 그게 아니고 이 불통의 정부야 왜 이렇게 노동자 서민의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제발 좀 들어라.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한다는 것이 청와대로 가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위원장님의 주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가는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여쭌 것이고요. 지금 보면 검경은 한상균 위원장님의 어떤 체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동개혁에 맞서 경각에 달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만 준다면 저는 당당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뜻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네, 뭐 당장 국회에서 지금 현재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걸 개혁하겠다 이런 여야 간에 지금 합의 사항들이 있는 건데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당장이라도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더 받아야 되고 그 주체들과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 이미 지금 노사정의에 대한 합의는 그 주체로 참석했던 한국노총마저도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여론을 파악했느니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노동부의 입장들은 정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지난 3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고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른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임시국회 안에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지금 노사정 합의에서 한국노총조차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무슨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합의 처리한다고 하면 좀 이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야당이 합의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론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일부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사견은 일정 부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여러 차례 제시한 바는 있으나 여전히 그 내용이 여야 간에 지금 합의 3+3 회동이라든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내용들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후퇴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야당이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 지켜낼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당론으로 이 노동 법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노동 관련 법안들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이렇게 5대 법안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바꿔서 쉬운 해고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5가지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5가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현재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관련해서 쟁점으로 지금 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사항은 문제가 없느냐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근기법 관련해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거든요. 네. 사실 정부가 지금 청년의 일자리를 하겠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네.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의 일자리는 사실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지금 질의 문제인 것은 세상사 누구도 다 아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일해도 최소한 생계가 유지되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순식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데 점점 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것이 현재 노동개혁의 본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어떤 근거로 이야기한 건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노총은 법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자기 선언들을 하자는 내용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부나 사용자가 정말 저임금 착취 구조로 계속 유지하려는 이 노동의 근간들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62만 개 이상의 일자리들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을 전 노동계로 확산시키는 문제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정책 대응 대해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민주노총이 정말 이 사회를 이 노동자 전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들이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것들은 전경련이 2014년에 박근혜 정권한테 요구했던 소원 수레를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우리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것은 이 정부가 노동자 서민의 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분명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논의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만약에 합의 처리를 하게 된다면 민주노총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미 지금 합의 처리가 아니라 논의가 시작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예,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네. 이 총파업을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노동개혁 이것을 막지 못하면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가 87년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또 정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미 모든 단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이한 정권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은 사실상 민주노총이 유일합니다.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거세하겠다는 정권의 프로젝트가 이제 노골화된 상황에서 우리도 전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하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12월 투쟁, 총파업 투쟁들을 거침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분명한 우리의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합의 처리가 아니라 논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단식 중에 정말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정말 오랜만에 10만이 한번 모이니까 공안 탄압의 광기가 살아났잖아요. 정말 대통령의 입에서 IS라는 이름이 국민을 IS로 규정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온갖 보수 언론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폄훼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 이 땅에는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고 절대 땀 흘려 일해도 희망이 없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지금 현재의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들을 묻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자리에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것들을 역사가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내고 함께 싸우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들은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팥장,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팥장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팥장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팥장.